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으로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120명으로 부평에서는 28명, 계양에서는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인천의 주요 집단 감염 원인인 부평 어린이집과 건설 현장 등에서 소규모 추가 전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부천 30명, 김포 20명 등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7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0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들은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형마트와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8일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14명으로 지난달 31일 이후 약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1,300명대까지 내려갔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 1,500명대로 늘어난 데 이어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특히 8일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47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달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자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김포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사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양구도 추석 연휴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인천 가족공원 내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상황실과 역학조사반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 접종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접종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타 지역 방문과 다중이용 시설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그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 검사소로 가서 즉시 검사를 받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 확산세를 낮추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방역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역 곳곳에서는 선제 검사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주말을 포함해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어디서 검사를 하면 되는지 또 백신 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도 연휴 동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소 11곳을 포함한 인천 선별진료소 43곳은 24시간 코로나19 긴급검사를 실시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해 자가격리자 대상의 임시생활시설도 평소대로 운영합니다. 방역상황실과 역학조사반도 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천에서는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이송과 자택소독 등 방역 대응 관련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소도 24시간 문을 엽니다. 운영 시간이 일부 단축되지만 선별진료소 가동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합운동장 하부주차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주말 및 연휴 기간 동안 휴무 없이 오후 1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인천과 부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휴 첫날인 20일부터 사흘 동안 잠시 쉬어갑니다. 또 김포는 추석 연휴 접종센터 운영 등 주요 방역 대책을 이르면 오는 9일 결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지난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 동안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정부가 4주간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사적 모임 허용 등을 일부 완화 조치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4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은 18세 이전엔 4명, 18세 이후에 2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시는 경우 총 6명까지 가능하게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포장배들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경우에는 식사 제공이 없으면 99인까지 허용이 되고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3, 4단계 지역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하실 때에도 QR코드나 안심콜과 같은 출입 명부를 등록하시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접종자가 많고 또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세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 긴장도를 잘 유지하시면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최대한 연기하시고 또 줄이시면서 우리가 많은 국민 접종이 진행된다면 보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에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몇 명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 동안은 4단계 지역 그리고 3단계 지역 모두 직계가족의 가족 내 모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그리고 접종 완료자 포함까지 8명까지 모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이 모일 수가 없고 8명까지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허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 내 모임을 사실은 현장에서 규제한다기보다는 가족 간의 감염 전파가 되는 사례를 좀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략적인 모임 인원 범위를 정해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어르신이 계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예방접종을 거의 모든 분들이 접종하신 후에 모이시고 또 뵙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들이 밀집하는 연휴 기간입니다.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당부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그 정부의 연휴 기간 방역 수칙 권고안을 사전에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이제 방문 면회하시거나 또 실내 봉안 시설을 방문하실 때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인원을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또 가급적이면 예방접종을 다 완료한 이후에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당연히 고령의 부모님께서 백신을 아직 맞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번 추석에도 방문을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게 되시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시고 바로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다녀오신 이후에 어떤 연휴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이나 또 대면 접촉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복귀하시고 나서 이제 직장이나 학교 등의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복귀하시기 직전에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5달 연속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명절 선물과 차례상 음식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00원이었던 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밥상 물가.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달걀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약 26%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님들은 장 보러 가기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와서 급한 것만 조금씩 사가죠.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손님도 손님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못 살아 다 죽어. 파는 사람도 물가가 비싸면 힘들어.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또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막 지갑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추석 기간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변수와 이번 달부터 풀리는 국민지원금 11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이상 반응을 체크하는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백신 케어콜 서비스는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백신 접종일을 입력하면 접종 3일과 7일, 14일 차에 AI가 접종자의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접종자와 통화한 내용을 이상 반응별로 정리해 보건소 담당자가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백신 케어콜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심근염 등 백신별 주요 이상 반응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다른 군구에서도 백신 케어콜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해군과 협의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인천시는 인천 상륙작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내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7일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천 역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공공택지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 6월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를 추진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어려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23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만화박물관 등 7개 상영관에서 36개국 작품 131편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 국제경쟁작 심사위원장은 지난해 작품 해수의 아이로 비아프 장편대상을 수상한 일본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이 맡는 등 아카데미에 이름을 올렸던 감독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됐습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캠프를 비롯해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11초 영화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개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